안녕하세요. 포마수학의 V 강찬성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 이번에 다룰 내용은요, 확률과 통계 가장 첫 내용이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경우의 수에 관한 거예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가 뭔지를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경우의 수, 그렇죠? 경우의 수는요, 좀 용어 자체가 시행이요. 시행이 뭐냐면 시행은 이런 거야.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건은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시행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예상되는 확정된 결과가 예상되는 그러한 행위야. 근데 시행하기 이전 상태에서는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이 좀 어려우니까, 동전 같은 경우에, 동전을 던지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쵸? 모르는데, 하여튼, 던진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요, 앞면 아니면 뒷면일 거라고. 그치? 그래. 결과는 확정돼 있잖아. 어차피. 아직 예정돼 있는 거죠. 확정된 결과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야. 그치? 주사위도 마찬가지죠. 주사위를 던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1부터 6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만 던져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하나 나타날 거 아니야. 1부터 6 사이에 있는 수가. 그렇지? 맞잖아. 이러한 행위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행이라고 해. 시행. 알겠죠? 시행.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확정된 결과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그렇죠? 사건. 그걸 시행과 사건이라고 하고, 일단 경우의 수는 뭘 말하냐면은요, 어떠한 시행을 할 때 예정되어지는 나타나지는 서로 다른 무슨 개수야? 예, 사건의 개수요. 사건의 개수를 우리는 뭐다?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다시 한번 어떤 시행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할 텐데 예상되는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가 바로 뭐다? 경우의 수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 관련된 것들은요, 아까 동전은 몇 가지? 2가지가 예정돼 있잖아. 그렇죠? 사건의 결과로서. 주사위 몇 가지? 정육면체 주사위 6가지가 예정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선생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 건물이 1층에 탔어. 근데 10층 건물이야. 몇 층 다 운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이야. 그래서 1층에서 탔어요. 10층 건물이고 몇 층 다 운행을 엘리베이터가 잘 들어. 그래요? 선생님이 1층에 타가지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거리 얘기했어요. 그렇죠? 올라가서 V쌤이 내리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0가지? 젠장!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1층에 탔죠? 탔는데 선생님이 올라가서 내리는 걸로 예상되는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알겠죠? 올라갔잖아. 2층부터 10층까지 몇 가지야? 9가지다. 절대로 10가지가 아니야.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전이나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똑같지만요. 그렇죠? 어떤 사건의 개수를 물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상되는 그러한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 좋아. 하여튼 경우의 수는 이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경우의 수를 잘 세야지만이 이제 경우의 수를 센 후에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확률을 배우게 되는데, 이 책 이름이 확률과 통계잖아. 그렇지? 확률을 배우게 되는데, 확률 중에서 수학적 확률이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다룰 확률, 수학적 확률이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내가 잘 못 세. DD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못 세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틀리겠죠? 순열 조합이 어그러지겠죠. 그렇죠? 일단 끝나고. 확률을 갖는데 또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또 확률도 못하겠죠? 확률도 틀리겠고. 그렇죠?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통계도 뭡니까? 사실은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렇죠? 통계적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또 엉망이니까 통계적 확률도 엉망이고, 요 문이과 공통 과정에 있는 확률 통계 자체가 완전 작살난다. 알겠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는 경우의 수를요, 우리가 자신 있게 잘 셀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매우 정말로 어렵단다. 어려워. 쉽지 않아. 미적
5분 같은 경우에 공부하면은요 학습량이 쌓여서 점점 잘해지게 되는데 경우의 수는 발을 잘못 들이지 않니? 그러면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점점 엉망진창이 돼갑니다. 알겠죠? 외려 나중에 순열 조합 같은 걸 배우게 될 텐데 순열 조합을 배워서요 어떠한 유형에 걸려 있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좀 빨리 풀 수도 있고 익숙해지면 좀 좋아져.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나누어 띵킹하고 꼼꼼히 세고 하다가 하나 실수하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강의하는 걸요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보더라도요 경우의 수를 선생님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면은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렇죠? 뭐예요? 빠짐없이. 지겹다. 그렇죠? 빠짐없이. 하나 더 보니까 1번 빠짐없이. 두 번째 보니까 중복되지 않게. 요 두 가지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말은 간단하죠. 그렇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라. 강의 끝. 젠장.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 수세는데 빼뜨렸어. 빠뜨렸단 말이야. 빠뜨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히요. 정답보다 정답이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중복하면 안 되는데 중복되게 셌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보다 정답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두 가지 사태를 잘 피해 가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잘 정복해 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얘기했지만요. 그건 중복된 거죠. 1층에 타가지고 올라가는데 1층을 또 셌으니까 10가지 했던 거 아니야. 젠장. 그렇지? 깜빡 그러면요 틀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만만치가 않다고. 그리고 예전에 이 확률 통계의 경우의 수가 중요시에서 썼던 예전 교육 과정에서요. 항상 특히나 문과생 대상의 난이도 있는 문제는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이제 경우의 수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인지하시고 출발합니다. 너무 무책임하잖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라. 이러면 또 강의가 좀 무책임하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을 제공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이론 수업 들으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쓸까는요. 이건 별개 얘기로 하더라도 일단은 6가지 기본적인 툴을요.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1번 V쌤이 정리해주는 6개의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툴이야. 첫 번째는요. 어떤 책에서나 얘기하고 있던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다. 고배 법칙.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야. 그렇죠? 어떤 때 더하고 어떤 때 곱할 것인가 이거죠. 그렇죠? 자, 합의 법칙은 5와 또는 그렇죠. 5와 또는 그래서 자, 앞으로 용어 정리 좀 잠깐 용어 정리. 우리가 집합 체계를요. 이제는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집합 체계를 많이 갖다 쓰는데 주목. 혹시 이런 거 기억하니? 봐요. 집중합니다. 첫 시간이고 중요합니다. 봐요. 이거 기억해? 야. 이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X, Y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했을 땐 집합 X, 집합 Y였었잖아요. 그렇죠? 집합 X, 집합 Y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1, 2, 3 있고요. 뭐 4, 5, 6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함수인 대인 관계가 되는 순간부터요. 어떻게 불러줘요? 얘는 집합 X, 집합 Y에서 특별하니까 어떻게 얘는요? 정의역. 그죠? 얘는 공역. 화살 맞은 애들의 모임, 함수값들의 모임, 치역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원래는 집합 X, 집합 Y인데. 그쵸?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런 집합 체계를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용어를 약간 바꿔가지고서 특별하니까 앞으로 집합 A였었는데 집합 A가 아니라 이제 뭐를 집합은 이제 사건 A. 뭐라고? 사건 A. 알겠죠? 용어 정리다. 사건 A. 그렇구만.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사건 A가 만약에 선생님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이런 게 예상이 되잖아. 그쵸? 만약 사건 A가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라면은요.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지. 그치? 집합에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걸 원소라고 얘기해서 원소. 그쵸? 이제 원소가 아니라 원소란 말 대신에 무슨 사건이요? 근원 사건. 뭐라고? 용어는요. 뭐 그냥 편안하게 듣고 정리만 하세요. 알겠죠? 원소란 말 대신 어떻게 근원 사건이라는 얘기를 쓴다. 근원 사건. 그쵸? 근원 사건. 그래요? 그러면요. 만약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집합체계 NA 이렇게 했잖아. A의 원소의 개수인데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 그치?
그래서 사건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여서 이제 사건 A의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알겠어요? 1부터 6까지. 됐습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공집합이 아니라 무슨 사건? 공사건. 아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공사건. 됐어요? 공사건. 전체 집합이 아니라 뭡니까? 전사건, 전사건. 알겠죠? 전사건. 됐습니까?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하나 더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우리 집합에서요. 이건 뭐라 집합에서는 이건요. A, B는 어떻게? 서로 소인 집합. 그죠? A, B는 서로 소인 두 집합 얘기했었는데 이제는요. 이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사건 A, B가 공통이 없다. 무슨 사건? 사건 A, B는 무슨 사건? 배반 사건. 이따 얘기할 거야. 배반 사건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무슨 사건? 이거 서로 소란 말 대신에 집합 A, B는 서로 소인 두 집합이 아니라 이제 원래 그 관계잖아. 근데 이제는요.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알겠죠? 꼭 알아야 용어 옆에 뼈빵. 됐습니까? 다시 돌아와봐. 그래서 합의 법칙인데 이제 어떤 두 사건이 있어서 두 사건이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의 수 사건 A, B의 합의 법칙은요. 이렇게 계산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NA 플러스 얼마니까 NB 한 다음에 어떻게 돼? NB 한 다음에 마이너스 N 애교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사건 두 개일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버틸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세 개 사건이요. A, B, 사건 A, 사건 B, 사건 C 세 개만 되더라도 상당히 괴로워진다고. 왜요? A 또는 B 또는 C가 일어날 그런 사건의 개수는요. N, A합, B합, C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식 알고 있죠?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 애교 B 마이너스 N 비교 C 마이너스 N C교 A 플러스 N 애교 비교 C 알잖아. 알잖아. 상당히 괴로워지잖아. 일단 집합이 사건이 세 개만 돼도 알겠냐? 사건이 네 개가 되면 우리 공식도 몰라.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상당히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합의 법칙 세는 게 힘들어진다 라는 게 핵심이야. 핵심. 따라서 합의 법칙을 셀 때는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해요? 무슨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라겠어? 떠들어. 이게 무슨 사건이니? 이게 무슨 사건? 공사건이 되는 거. 두 사건의 공통이 공사건이야. 이게 무슨 집합? 무슨 사건? A, B는요? 배반 사건. 알겠냐? 그러니까 항상 합의 법칙을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전체를요. 배반 사건으로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겠냐? 나눠야 된다. 응? 물샐 틈 없이. 저게 나누어 띵킹의 시작이고 기본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나누게 되면은요. 이제 뭐 사실은 N 애교 A합 B가 어떻게 끝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요. 그냥 NA 플러스 얼마입니까? NB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단지 이걸 위해서 배반 사건으로 철저하게 나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응? 왜? 나누어 띵킹하는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띵킹하는 그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될 때도 상관없어요. 배반 사건으로 나누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로따로 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봐요. 내가 지금 세려고 하는 게 이만큼이야. 젠장. 그렇죠? 이걸 다 세야 돼. 이 안에 있는 거 알겠냐? 세는데 세다 보니 막 여기 있던 새끼가 저기 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짜증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야, 안 되겠다. 나누자. 응.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죠? 나눠서요. 여기 1번 이쪽에 있는 것 2번, 3번, 4번 따로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반 사건이죠? 배반이잖아. 그렇죠? 공통이 없잖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1번의 개수, 2번 개수에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전체 개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배반 사건이라고. 알겠어요? 너희들이 실질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도 봐요.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썼었죠?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은요. 뭐 5라고 할까요? 자, 이걸 해결할 때 절대값을 없애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x 전범위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건 외계인이 아니라 이 인간이 동시에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얘는 x가 얼마일 기준으로? 얘는 x가 얼마야? x가 1일 때의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알고 있죠? 설마. 그죠? 설마 이게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하지? 뭘 담아줄 게 없다. QR코드를 알겠냐? 그냥 알아야 되겠냐? 중학교 과정이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x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들이 그냥 나오는지 막 마이너스 달고 나는지 맨날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못 없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0인 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절대값 한 0이 되는 것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해서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이때를 먼저 생각해가지고 절대값 없애가지고 이 범위에서 문제 푸는 거고 이해 갔지?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이때를 범위로 해서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보는 거고 다음에 흰색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때의 범위 안에서만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범위에서 절대값 없애는 문제를 풀어봐서 그러한 정답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체 x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뭡니까? 말만 다르지 뭡니까? 사실은요 이러한 전체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0과 1을 기준으로 전체를 배반 사건으로 나누어서 띵킹했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학적으로 알겠냐? 이 범위를 중복되지 않게 나누어 잡아서 왜? 그때마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배반 사건. 그래서 합의 법칙은요 배반 사건으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잘 나눈 다음에 나누어 띵킹한다 이거지. 그치? 얘기 하나 더 해줄게. 오늘은 첫 강의이자 이게 지금 첫 강의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일선 뭐예요? 교재 참고서 이런 데서요 대충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니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 잘.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금 뭐야 서울 살고 있나요? 뭐 좋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서울시, 뭐 특별시, 뭐 광역시, 그렇죠?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북도, 남도. 그러면 이럴 수 있니? 내가 전라북도에 살면서 동시에 서울의 주거지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다 행정구에 다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서울도 마찬가지로 무슨 구 다 나눠져 있죠, 그렇죠? 다 어떻게 철저하게 다 배반 사건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구청이 관할하고요. 각각의 동이나 이런 것도 다 읍면 뭐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서 각각의 나눠진 그런 배반 사건들에 있던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구가 궁금하니 다 놓고 세는 게 아니라고. 서울시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20몇 개 구인가요? 하여튼 구로 나눠서요, 그렇죠? 각각의 구에서 세 가지고 그냥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 갔죠? 이게 배반 사건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배반이 돼야 돼, 그죠? 오케이. 합의 법칙에서 이것만 주의한 다음에 명확한 기준으로 잘 나누어 띵킹한다. 첫 번째 고해 법칙입니다. 얘가 좀 중요하죠. 엔드. 얘는 또 고해 법칙은요 약간 오해도 있어. 엔드 그리고인데요. 저 엔드 그리고라고 해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말이야 이거를 애교비 이거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건 원래는 집합에서 엔드 그리고가 이건데 요 의미를 엔드 그리고 동시에 이 의미를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다. 알겠죠? 이건 아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A 곱집합 B에 가까워요. 곱집합 B. 곱집합. 그래서 봐요. 곱집합 관련된 내용은요. 이거 개정수투 내용인데요. 선생님이요. QR코드 담아주도록 하고. 일단 이제 요 의미만 봅시다.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요 동시에가 니들이 알고 있는 보통 인식하고 있는 시간적인 동시에다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에요. 이거 동시에는요. 동시에는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고 시간적이가 아니고 뭡니까? 세팅. 세팅. 무슨 세팅? 세팅. 근원 사건들 간의 세팅이야. 세팅. 동시에 근원 사건들로 세팅돼서 하나의 새로운 근원 사건을 만드는 그런 동시에라고. 말이 어렵지, 그렇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요 예를 보여줄게요. 예를 보여줄게. 동전이 없네요.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었네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좋아요. 선생님이요, 봐요. 자, 주사위 1개, 주사위 2개. 열악해, 이해해라, 알겠냐? 열악하다 환경이. 주사위 1개, 주사위 2개가 있어, 그렇죠? 2개가 있어서 뭔지. 선생님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 나오는지 다 알고 있죠, 설마, 그렇죠? 자, 이거 몇 가지? 6가지. 이거 몇 가지? 6가지. 동시에니까 곱해서 6, 6에 36.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요? 근데 그 동시에가 시간적 동시에가 아니라고. 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안 보이네. 그쵸?
뭐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6가지 세팅 동시에 36가지 이게 아니라 아유 힘들어. 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가 있는데 봐요, 선생님이요. 주사위 한 개를요, 딱 던져놓고 안 잡혀도 돼, 잡지 마. 던져놓고 요 주사위 한 개를 가지고서 갖고 나가서 놀아요. 알겠냐? 2박 3일 놀다 올게. 알겠냐? 카메라 잠깐 끄고 2박 3일 놀다 와서요. 그 다음에 요 주사위 던져놓은 거 옆에다가요. 다시 와서 2박 3일 후에 던집니다. 2박 3일 후에 던져. 그 다음에 결과는 뭡니까? 두 개의 주사위 결과를 세팅. 그게 바로 동시에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사건 A하고의 사건 B를 이렇게요. 각각의 근원 사건들로 세팅되는 거니까 교집합이 아니라 곱집합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 곱집합의 정의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까요? 봐요. A, B 한 다음에요. A는요, 집합 사건 A의 근원 사건, B는요, 사건 B의 근원 사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예를 들어서 잘 들어. 예를 들어서 사건 A를요, 동전 던지는 걸로 하고, 사건 B를요 선생님이요, 주사위 던지는 걸로 할게. 그러면요, 사건 A의 시행은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동전 던지면 앞면 아니면요 뒷면이에요. 맞죠? 사건 B는요, 주사위니까 1, 2, 3, 4, 5, 6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그러한 사건은요, 서로 다른 사건 뭐가 있는 거야? 앞면 나올 때 1 나올 수 있죠. 앞면 나올 때 2 나올 수, 이게 세팅되는 거야. 동전과 주사위가. 맨 마지막 뒷면 나올 때 얼마입니까? 뒷면 나올 때 6 나올 수 있죠. 그쵸? 이해 갔나? 앞면 나오고 1부터 6까지, 뒷면 나오고 1부터 6까지 이렇게 몇 개? 예, 근원 사건. 12개의 근원 사건. 그래서 2, 6,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2, 6, 10이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근원 사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거야? 각각의 사건들을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세팅. 여기 봐. 각각의 사건들, 포함된 사건들을 세팅해서요, 이렇게 곱집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경우에서 얘기하는 곱의 법칙이다. 절대로 시간적인 게 아니야. 동시에 던졌다는 말만 그럴 뿐, 동시에 던질 수 있고, 하나 던지고 2박 3일 놀다가 10년 있다 와서 그때 던진 다음에 두 근원 사건이 동시에 세팅돼서 하나의 근원 사건을 이루기만 하면은요, 곱의 법칙이 작동되는 거야. 그게 곱식. 근원 사건들 간에 동시에 세팅. 그래서 새로운 근원 사건을 이렇게 형성해. 이게 곱의 법칙이야. 요게 아니고. 알겠냐? 여기까지 일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또 봐주면 돼. 자, 1번 됐고요. 2번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제시했던 6가지의 큰 틀 얘기해. 두 번째는요, 수영도예요. 수영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경우의 수를 잘 세기한 가장 큰 도구고, 다음에 두 번째가 수영도야. 수영도는 뭐야? 수영도는요, 일명 가지치기죠. 가지치기. 문제 풀면서 좀 더 복잡해질 때요, 우리가 어떻게 잘 나누어서 꼼꼼하게 쓸 때 수영도 매우 잘 이용됩니다. 경우에 쓸 때.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요, 이름표를 붙여. 뭐라고요? 이거 좀 저렴한데, 그치? 저렴하다, 그쵸? 이름표를 붙여.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름표를 붙여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능 기출 문제예요. 반원이 나와 있는데 반원이에 점들이 있어요. 자, 7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야. 그치? 그래요? 가장 경우의 수를 잘 못 다루는 학생들 이렇게 하죠. 뭐 순열조합 배우기 전이더라도 그냥 초등학생도 풀어요. 순열조합 안 배웠어도. 그쵸? 근데 걔는 이걸 알아서 푸는 거고,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죠. 1개, 2개, 3개, 또 4개. 점점 그림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혼잡스러워지면서 진해져 가면서 어떻게 돼요? 망투로 들어간다. 알겠죠? 못 세 이거. 그치? 점점 그림만 진해져.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에요? 그쵸? 이게 안 된다고. 자, 일단 7개의 점은요, 서로 다른 7개의 점이죠. 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잘 들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좀 셀 거야 라고 할 때는요, 이름표를 붙이세요.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 7번 점. 이렇게. 그쵸? 알겠니? 이름표를 붙여가지고서요, 처리할 때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 매우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점이 있다. 7개 점이 그냥 똑같은 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 예컨대
남학생 4명이 있어요. 남학생 4명은 다 남자지 뭐. 안 돼. 만약 분석할 일이 생겼으면요. 남학생 4명을요. 정신 차려라. A, B, C, D 이렇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알겠어요? 붙이고. 그 다음에요. 여학생 3명이 있어요. 분석할 일이 있어.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중요합니다. 이름표를 붙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케이스 연구예요. 자,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경우의 수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죠?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의 케이스를 잘 연구하면은요. 이제 만약에 특별한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 하나의 케이스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의 케이스를요. 왜 불확정인 것들을 확정시켜 놓고 하나의 케이스를 연구하는 거지. 그렇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 나머지 경우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니까 케이스 연구 중요하죠. 다음 5번째로요. 뽑고 돌려. 뭐라고요? 뽑고 돌려. 지금 되게 막연한데 일단 다 적어 놓으세요. 뽑고 돌려. 그렇죠?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V쌤이 제안하는요. 기본적인 너희들의 문제 대하는 태도에 알겠냐? 뽑고 돌려. 이거 뭐냐면 항상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자체를 배반 사건으로 어떻게 뽑아요? 배반 사건으로 잘 뽑아놓고 그 다음에 뽑힌 애들을요 잘 돌려 나열해서 처리한다. 뽑고 돌려. 이제 순열과 조합을 배울 텐데요. 항상 우리가 배울 때는 순열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조합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제를 처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조합 개념, 분할 개념, 조합 분할 먼저 뽑아놓고 나중에 제한된 여건 하에서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는데 하여튼 CP요, 그렇죠? 뽑아놓고서 돌린다는 개념을 갖고서 어려운 문제를 접해야 돼. 배반 사건을 잘 나누어서 잘 뽑아놓고 돌린다 이거지. 지금은 처음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이 없어 너희들이, 그렇지? 감도 못 잡고 있어. 하지만 다 적어놓고요. 나중에 적어놓고 어떤 유형화된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어. 이러한 기본적인 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야. 6번째요. 앞으로 변수가 2개면은요 표를 많이 이용하세요. 특히나 표 이용은요 주사위 2개 같은 것들 알겠죠? 3요체, 6요체 표 이용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도구야. 6가지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알겠어요? 마인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V쌤이 얘기했는데 이 틀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6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자 다시 한번 잠깐만 마무리. 마무리. 이 고배법칙 중에서요. 이제 고배법칙 중에서 대충 강의한 다음에 순열조합 나오면 절대로 안 되고 이 고배법칙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경우 특정하게 제한된 조건 특정한 경우에 봐라. 합의법칙은 그나마 더하는 거니까요. 경우의 수가 팍팍 늘어날 일이 없어. 알겠냐? 근데 고배법칙은 얘가 달라요. 고배법칙은요. 막 곱하거든. 젠장. 막 곱해. 곱하니까 엄청 숫자가 커져. 알겠냐? 그렇잖아. 표현도 힘들고 계산도 힘들어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그 제한된 경우가 되게 중요해. 특정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요. 수학적 기호를 쓰고 이런 고배법칙을 좀 잘 표현하고 잘 다루어 보자 라고 해서 발달된 게 순열과 조합이. 알겠냐? 고배법칙은 잘 좀 써보자. 잘 표현하고 잘 계산하자. 근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그 제한된 조건은 각각 가서 배우도록 하고 반드시 제한된 딱 그 틀 내에서만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2가지를 만들었으니 고배법칙의 도구 2가지 순열과 조합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해 갔죠? 이건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일단 이건 걔 무시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일단 6가지의 다시 한번 정리할까? 경우의 수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를 잘 세는 방법. 기본적인 마인드. 첫 번째 뭡니까? 제일 중요한 합의법칙과 고배법칙. 2번째 뭡니까? 수용도, 가지치기. 그렇죠? 됐어요? 3번째요. 이름표를 붙여. 그렇죠? 이름표를 붙여. 4번째 뭡니까? 케이스 연구. 그렇죠? 5번째 뽑고 돌려. 그렇죠? 늘 뽑고 돌려라. 알겠냐? 맨 마지막 6번째 뭡니까? 변수가 2개일 때는요. 표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해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